자, 예린, 목소리 들리죠? 네, 들립니다. 네. 예, 요 정도. 자, 오늘은 우리 특강하는 주가 되어서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또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제일 여러분들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민, 들리죠? 들어왔죠? 네, 네. 들립니다. 네. 오케이. 지금 32분, 내까지 해서 31명. 다들하고 야간이 안 들어왔구나. 7일반이 문서연? 서연, 하영, 오케이. 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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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호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력서가 되면 톡이든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두 분이 보내왔어요. 보내오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넘겨줘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지난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람풍선 여행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행사는 잘 알고 있을 거고 여행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소개에 앞서서 제가 현업에 호텔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 불과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죠. 벌써 6년, 7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저는 뭐 한 2, 3년 됐나 생각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 학교 졸업반인데 취업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4학년 때 취업이 돼서
제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좀 배우다가 호텔이 마음에 안 맞습니다. 적성이 안 맞습니다. 해서 나가 가지고 또 영어 학원 강사도 하고 또 그것도 적성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적성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신라스테이 쪽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또 마음에 안 맞다 해서 여행사를 갔는데 아마 능마살이 있는지 여행사는 자기 마음에 맞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행사에서 그나마 조금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친구가 여행사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오지 트래킹이라는 걸 자기가 기한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나름 하다가 노란풍선이라는 여행사에 스카웃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사와 이 친구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만의 또 다른 메리트적인 매력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사에서 지금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털크덕 해가 있죠. 해가 있고 최근에는 제가 또 아까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전에 듣기로서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 뭐 줌으로 참가를 해서 뭐 어떤 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분 나쁘겠죠? 빨리 이 친구를 불러 가지고 여러분들 또래와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앉아서 비디오 저것만 꺼버리면 돼. 나가 계실 거예요? 아니, 나가도 되고. 지금 소개받은 데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풍선에 다니고 있는 지금 소개받은 박시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오시고 이렇게 이런 걸로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진짜 앞에 계신 거가 싶기도 해서 혼잣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어쨌거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랑 힐튼 호텔에 있다가 호텔이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도 하고 영어 강사하니까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여행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여행사는 지금 하나투어, 오도투어 같이 큰 여행사가 아니라 좀 작은 여행사였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뭐 여행사에서 보통 하는 뭐 고객 상담, 항공 발권, 상품 개발까지 모두 다 1인이 하는 여행사였거든요. 거기서 오래 다니다가 말씀하신 대로 노란풍선에 사실 뭐 스카웃 같은 건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잘 돼서 오게 돼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사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개를 끄덕여야 되나? 여행사 이용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유명 여행사만 이용해 보신 분. 그죠? 손 한 번. 그렇죠. 보통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이런 쪽들이 다 시장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여행사에서 여행업을 보내는 여행사 손님들을 보낼 때 하나투어에서 우리나라 여행 손님들의 80%를 보낸다고 해요. 나머지 10%를 모두투어가 보내고 마지막 10%를 저희 같은 노란풍선이나 다른 여행사 나눠서 가져간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휴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운 좋게 10월 달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행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신 생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다?
저는 여행업에서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각도 많이 발휘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쉬다 보니까 다른 업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을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필 자체가 없어지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저도 다시 뭐 어렵게 쉬고 그런 일 없고 여러분들도 다 취직하시게 되면 같이 여행업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행업의 이해라고 PPT 같은 거 띄우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자료인데 어차피 지금 3학년, 4학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아실 테니까 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여행이란 유람이나 목적, 뭐 자기 고장이나 이걸 가는 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행은 딱히 기준이 없죠. 그냥 내가 가서 마음 편하게 뭘 느낄 수 있는 것도 여행이고 집에 있다가 옆 동네 가서 내가 다른 걸 느끼고 오면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꼭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외 나가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온다면 그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행업은 또 다르죠. 여행업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상품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수익을 내게 하는 게 여행업이니까 그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시면 여행업이란 여행자의 편의를 돌봐주는 사업 그리고 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교통과 숙박의 예약, 수배를 알선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라면 보통 여행사에서 하는 일들은 파리나 로마 간의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요즘 뭐 여러분들 나이 정도라면은 여행사를 안 끼고 파리 로마를 가시겠지만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단 영어도 잘 안 되시고 해서 여행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동시에 뭐 좋은 호텔 예약, 어떤 버스를 타고 가고 어떤 비행을 타고 갑니다. 이런 거를 상담해 주는 게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이 있는데 국내 여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를 여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중국, 일본,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국내 여행을 시켜주는 일인데 여러분은 국내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많이 안 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말도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황 주장님. 네. 국내 여행업은 뭐 제주도, 뭐 부산, 뭐 여수 이런 데 여행 가시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던 호텔에서도 호텔 영업팀들은 하는 일이 국내 여행사에 가가지고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중국인들, 일본 사람들을 받아갖고 우리 호텔에 모셔오는 일을 영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일도 쉬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국외 여행업이에요. 국외 여행업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크루즈 여행도 있고 트레킹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신혼여행, 골프 여행 이런 것들 다 국외 여행이라고 칩니다. 그 여행 목적, 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용여가 나와 있는데 상용은 기업에서 연수를 가거나 뭐 워크숍을 가거나 그런 거를 할 때 하는 게 상용여행이라고 하는데 상용여행사는 따로 있어요. SM 트래블이라는 여행사, SM 엔터테인먼트, SM 트래블도 상용여행사고 삼성에서 하던 세종여행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상용여행사에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여가 여행은 그 위에 모든 여행사들의 여가 여행입니다. 다. 그리고 밑에 여행 상품이 FIT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투어, 모두투어에서 모두 항공부터 숙박, 가이드, 관광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여행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FIT는 개별 여행인데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여행사 의뢰를 하면은 그 여행사가 2인, 4인, 6인 이렇게 원하는 인원에 맞춰가지고 금액과 뭐 루트 같은 걸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키지 여행이랑 FIT 여행이랑 가격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이게
그래요. 아무도 말을 안 하시니까 FIT 여행의 가격이 높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가격이 싸요. 그리고 밑에 홀세일러, 리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 그대로 홀세일러 여행 도매업이고 리테일러 영어의 소매업인데 이것도 다 그냥 외국인은 상품을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많이 사면은 싸게 주겠죠. 현지에서는. 적게 사면은 조금 비싸게 주고. 그래서 큰 여행사에서는 홀세일러처럼 여행업을 여행 상품을 많이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고, 작은 여행사들은 그만한 금액이 안 되니까 여행 상품을 조금 사가지고 조금 파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여행지 출발 지점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있는데 인바운드는 저기 국내 여행업, 아웃바운드는 국외 여행업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기 뭐 여권 관련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지금 교수님도 안 계시니까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권은 다 사용하면 아시죠? 근데 여기 뭐 복수 여권, 단수 여권 있는데 복수 여권은 여기 나오는 10년, 5년 이렇게 쓰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복수 여권이고 단수 여권은 한 번밖에 못 써요. 기간 내에. 그 밑에 그리고 단수 여권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요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복수 여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여권 못 가는 국가, 뭐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나라들은 전쟁 때문에 관광이 금지되는 나라, 뭐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갈 수 있어요. 잘못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못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 출국 심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사 직무 내용이 그나마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보통 모든 회사에서 아랫부분에 기획, 관리, 마케팅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그렇고 뭐 항공사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다 이런 제외하고 모든 회사 다 있는데 여행사만 있는 것들이 여기 위에 항공 수배라는 것 분야는 여행사만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여행 상품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항공권만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공권을 취급하는 부서가 항공부서예요. 항공업만 하는 거죠. 항공 부서에서는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건 뭐 대한항공 베이스인 셀커넥이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아시아나 베이스의 아바쿠스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것도 그래서 다른 학교의 관광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뭐 아바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쿠스 자격증은 많이 따서 오시는데 사실 여행사 들어가셔서 그 자격증 같은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니 면접 보러 오면은 할 줄 알아요 하면 끝입니다. 그냥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수배 업무. 수배는 현지 원래 수배가 진짜로 수배를 내리는 것처럼 현지 나와 있는 호텔 같은 것도 방 몇 개 있는 것도 알아볼 때가 있고 가이드도 수배 내려서 어떤 가이드가 좋은지 알아볼 수도 있는데 보통 큰 여행사에서는 현재 랜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외 여행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랜드사들은 국내 여행업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다. 그래서 만약에 파리에 우리가 손님을 보낸다고 하면은 파리에서는 외국인 한국 사람들 받아가지고 파리를 구경시켜주는 여행사니까 그건 걔네는 국내 여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연락을 해서 몇 명의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거기를 갈 거다라고 금액을 알려주겠냐 하면 그쪽에서 연락을 줍니다. 이런 걸 수배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여행사 입사하시게 되면은 수배 영업을 위주로 일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뭐 아바쿠스를 정말 잘해가지고 자격증도 높게 가지고 있고 하신 분들은 항공 업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획 관리 마케팅들은 이건 어느 회사에 다 있는 거니까 이건 설명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패키지 여행 업무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여행사에서도 이거를 교육 자료로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매번 부서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대충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고객과 처음 컨택한 담당 직원은 예약과 예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여권을 받아서 항공권 예약 그리고 좌석의 명단을 기입하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행업의 처음 시작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일단 고객의 호텔 예약 정리사항 같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랜드사에 통보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룹이 차면은 10명이 가면은 10명의 명단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10명의 명단 한 번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여권 비자 체크 사항들은 여행 갈 때 여행사 직원이 가장 신입사원을 가장 실수하는 많은 부분이 각 나라마다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가 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뭐 1년, 짧게는 3개월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에스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죠. 여권만 써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타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에 여권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항공 부분인데, 항공은 지금 이거 보시는 항공사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진에어 쭉 나와 있지만 이건 국내 항공사죠. 다 항공사마다 다 자기네만의 규정이 달라요. 다르고 외항사들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해서 올려놨지만, 진짜로 우리가 실무에 왔을 때 뭐 러시아항공은 러시아항공, 에어프랑스, 아리탈리아의 항공들의 규정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짐 키로수도 가장 많이 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짐 2개씩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외항사들은 하나씩밖에 취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아시아, 다음 진해부터 지금 이스항공 없어졌으니 T항공까지는 예약하실 때 항공을 예약하실 때 수화물도 같이 예약하셨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아니고 직접 공항 가서 사기는 더 비싸지는 거. 근데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지금 규정들이라 코로나 이후에는 규정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해요. 키로수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직접 공항 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비싸진다. 훨씬 많이 비싸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가시게 되면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 용어인데 여러분들 중에 인솔자와 가이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많이 하면은 대답 많이 하시는 분들 교수님이 이름 써놓으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솔자는 국내에서 그룹이 모아지면은 그 그룹을 인천공항에서부터 모신다는 표현을 쓸게요. 모시고 국외에 가서 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인천까지 같이 모시고 오는 분이 인솔자라고 합니다. 근데 인솔자 자격증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 6개월 이상 재직을 한 다음에 2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 인솔자와 가이드는 다른 게, 가이드는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인솔자만 동행을 해서 외국에 가서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현지에 가시게 되면은 현지 가이드를 꼭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을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우리 가이드 고용했어 라고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냥 따라다니는 용도고, 국내 인솔자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 사람과 한국말을 하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근데 원래는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게 다. 실제 인솔자는 정말 인솔만 해야 되는 거고, 현지에 대한 설명 가이드가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많은 여행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제가 저는 트레킹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산악 트레킹 쪽에는 그 현지의 몽블랑이 몽블랑, 히말라야면 히말라야, 그 정부, 프랑스나 네팔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은 트레킹 가이드와 꼭 동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에요, 그 여행사들이. 그리고 가이드를 고용하게 되면은 영세한 여행사에서는 금액이 더 많이 드니까 그거를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고 인솔자가 직접 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법으로 가이드를 사칭해서 인솔을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들한테 검거가 되면은 인솔자는 잠깐 구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가던 손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취급이 돼서 여권 다 뺏기고 그런 검사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솔자와 가이드는 꼭 다르다는 점 알아주셔야 돼요. 밑에 옵션 텍스 리펀드 연회사들은 모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약관은 국내 여행업 협회에서 만든 약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행사들이 출발 20일 전 취소, 여행 10% 부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특별 약관이라고 다 다시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특별 약관은 여행사나 그 현지 랜드사 상황에 맞게 약관을 지정해 놓은 건데 보통 프랑스면 프랑스, 이태리면 이태리라고 치면은 그 나라의 약관을 적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특별 약관이 왜 필요하냐면 현지에서는 뭐 파리, 로마, 런던 이런 데 거기가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서 뭐 우리가 런던에 힐튼 호텔을 예약해 놨다. 근데 갑자기 또 탔대요. 그럼 하얏트로 옮기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지 같은 특이한 지역, 뭐 산장에서 자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100명, 1000명이 가고 싶어도 그 날짜에 50명밖에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미리 선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을 현지에 내야 돼요. 여행사 입장에서. 그러면 그 보증금을 손님들한테 예약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예약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현지의 규정을 따르게 되니까 우리가 그 현지 규정에서 뭐 예약과 동시에 100% 환불 불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별 약관에 그걸 고지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손님들은 여행 뭐 한 달 남았고 2달 남았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예약금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여행사 직원들이랑 많이 마찰이 있긴 한데 우리의 여행사 직원 입장에서는 특별 약관에 대한 계약서가 나왔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손님들은 뭐 소비자 보호소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이건 못 받습니다. 손님들 돈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사 입사하게 되셔가지고 이런 것들 여행을 상담하게 되면은 약관 같은 것도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특별 약관에 대한 설명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 웨이버, 차지, 얼리버드, 컴컴 행사 조건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셔도 돼요. 이건 포네틱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 다 들어보셨죠? 보시면 다 아시겠죠? 뭐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이런 것들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통 여행사 직원들이나 호텔 직원들은 거의 안 쓰고 이건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보통 여행, 항공, 호텔이 묶여 있잖아요. 그 산업군이. 근데 항공사들이 많이 쓰는데 앞에는 안 나왔지만 항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항공사 직원들을 영업팀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 걔네 영업팀들은 항공사는 한 명 한 명 표를 끄는 거는 F-화이트라고 해요. 거기서는 우리가 뭐 러시아항공,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표를 끊는 건 F-화이트로 발권한다고 하는데 항공사 영업직들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 자기의 표를 팔아요. 싸게 팔 수도 있고 길게 팔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항공사 직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인기가 없는 지역인데 꼭 표를 팔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표를 싸게 주겠죠. 그쵸? 근데 성수기 때 우리들이 많이 가는 뭐 뉴욕, 파리, 로마 이런 데를 간다고 치면은 표를 비싸게 팔아요. 표를 비싸게 팔아도 꼭 팔리는 표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게 항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때 뭐 A 알파, B 브라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ABC라고 치면은 제 이름은 ABC입니다고 안 하고 저 알파 브라보 찰리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재수없게. 그 다음에 항공 관련 용어인데 여기서도 알아주셔야 될 게 FOC, PNR 정도밖에 없습니다. FO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항공권에서 15명 고객 시 주어지는 인솔자용 항공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꼭 인솔자용 항공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 모으면 1명 공짜, 뭐 12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FOC란 말도 프리오브 차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R이에요. P&R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항공 업무하는 직원한테 여권을 받고 여권 번호를 기입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의 셀커넥 그리고 아시아나의 아바쿠스 안에 P&R을 기입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바쿠스 자격증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P&R 입력해 보신 분도 계시겠죠? 계시겠죠? 네. P&R이 틀리면 예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되게 다릅니다.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M을 N으로 썼다, 뭐 I를 E로 썼다 이 정도는 그냥 돈을 안 받고 넘어가 주는데 러시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PARK인데 BARK라고 쓴 경우도 다 차지를 돈을 더 물어내게 하고요. 그리고 뭐 아리탈리아 같은 항공권에서는 그런 항공권에서는 더 심하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어렵게 보는 경우가 있고 저가항공권들이 더 그렇죠. 저가항공사들이 더 심하게 보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말을 통하고 하니까 현지 가서도 한국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심지어 미스터 미세스를 다르게 기입을 한 경우에서도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직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규정마다 다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P&R이 실수했을 경우에는 그 항공사의 규정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TL은 항공권 언제까지 발권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요즘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각자 여행사 입사하시게 되면은 항공사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여행사의 프로그램이 다 몇 시까지 뭐 이 손님이 발권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알림창에 뜰 거예요. 떠서 그때까지 발권하면 되는 건데 뭐 처음에 발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수기를 써놓는 게 좋겠죠. 잊어버리지 않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FOC, PNR, TL 정도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선발권, 수루보딩, 보드패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여행사 일반 여행사 직원들은 잘 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팀이나 여행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근데 나중에 여행업에 가시게 되면은 트랜짓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랜짓은 잠깐 우리가 비행기 내렸다가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 우리가 뉴욕 갈 때 많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것, 잘 같은 걸 타고 일본항공 같은 거 타고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도쿄 같은 데 잠깐 내렸다가 바로 뉴욕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짐을 놓지 않고 잠깐 내렸다가 올라타는 거고 트랜스퍼는 많이 해보신 것처럼 경유하는 걸 트랜스퍼라고 해요. 그래서 내려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타는 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위탁수화물 잠깐 찾았다가 필요한 거 찾아서 샤워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고 시간이 3시간, 4시간이다. 그러면 그대로 공항 라운지에 있다가 다 탑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탑오버는 경유 도시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거를 스탑오버라고 하고 24시간 미만은 레이오버라고 하는데 레이오버는 트랜스퍼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퍼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 기획팀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항공사가 항공사 에미레이츠 항공이거든요. 거기는 두바이를 경유하는데 두바이가 관광 쪽으로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상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트랜스퍼로 스탑오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에서 직접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텔도 제공해주고 저희는 항공권을 이용해주면 그리고 사막 투어 같은 거를 항공사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항공사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스탑오버가 길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여행 상품들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딜레이, 블록, 큐잉 이렇게 있는데 항공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큐잉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잉은 여행사랑 항공사가 직접 통화나 메신저를 주고받지 않고
그 여행 발권 시스템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남기면은 메시지를 받는 거인데 아바쿠스 하실 때 많이 배우신 부분이죠. 이쪽은 아바쿠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드블록도 위에 블록과 다른데 뭐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표를 미리 사놓는 건데 하드블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 때 하드블록을 주는데 하드블록은 하나 비싸게 팔고 하나가 취소할 때마다 우리가 여행사에서 금액을 내야 되는 거, 취소 비용을 내야 되는 거 하드블록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아피스 에스타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ATR BSP 이거는 ATR은 작은 여행사에서 본인들 스스로의 항공을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이 다른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ATR이라고 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티켓 리퀘스트라고 하죠. 다른 여행사의 항공을 요청하는 거고 BSP는 우리 여행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여행사밖에 못하겠죠. 이거는 작은 여행사는 안 되겠죠. 밑에 네임 체인지, 스펠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약자가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담당자의 실수로 이름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 쓰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마다 나오는 그 페널티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다 호텔 관한 용어여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호텔과 여행사를 동시에 경험을 하고 지금 여행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둘의 차이점이나 뭐 어디가 좋아 이런 질문도 좋고 여행사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은?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호텔에서 일하셨을 당시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안 맞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잠시만요. 솔직하게 저는 일단 호텔은 기본적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잖아요.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대신에 뭐 요일이 다르다 라고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괜찮았을 텐데 어떤 날은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날은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많이 달랐어요. 그런 일정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컨디션도 맞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놀고 싶었어요. 저는 놀고 싶었는데 12시 퇴근하면 친구들 다 집에 가고 나는 막 아침에 출근해서 3시 퇴근하면은 아침에 6시 출근했거든요.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면 6시고 퇴근하면 3시고 3시에 뭐 할 거야? 친구도 없고 집에 와서 9시면 더 졸려요. 잠을 자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게 놀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행사를 나오게 돼서 제가 또 영어학원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어학원은 2시부터 10시까지 학원이니까 일을 했는데 저의 근무 시간은 고정이 되었는데 10시 퇴근하니까 또 놀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나 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또 이럴 거면은 다시 여행사로 가자. 다시 갔죠. 아니 다시 호텔로 가자 갔는데 신라스테이 다닐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맞았어요. 맞았는데 거기는 뭔가 좋지 않더라고요. 약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거기는 뭔가 싫어가지고 나와서 여행사 가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여행사의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좀 김지은 학생분 맞으시죠? 네네. 네네.
안 들리셨나요? 아, 들려요, 지금. 네. 여행사 근무하시면서 힘드셨던 점 말씀해 음, 주실 수 있나요? 음. 저는 작은 여행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인솔자로 따라가 보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손님 상담, 총 세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거는 손님이랑 통화를 하는 일이겠죠. 손님을 통화를 하면서 이 손님을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안내로 인해 우리 상품을 이용하게 하는 게 저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진상손님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 뭐, 다르게 얘기한다거나, 와가지고 또 짜증낸다거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여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뭐 호텔이나 항공사나 여행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 손님을 맞이했던 일들, 뭐 알바가 될 수 있고, 호텔 알바가 될 수도 있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을 접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가장 식은땀 났고 그랬던 일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항공권 예약할 때 저의 실수로 다르게 예약한 경우, 이게 손님을 한 명 한 명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들은 잠깐 혼나고 그냥 예약을 변경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드블럭이라는 단체 항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룹을 한 번에 예약을 해야 돼요. 10명이면 10명, 12명 한 번에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름을 틀렸다. 그럼 그룹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행사 입장에서 항공사에 줘야 되는 그 페널티 금액이 많게 되면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실수 한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입사하시게 되면 그런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경우를 잘 체크하시면은 잘 넘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답변이 되었을까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으면 네. 뭐 여행사 뭐 입사에 좀 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관광통역 안내사는 지금 일단은 국외용이 아니라 국내용이에요. 그거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통역을 해주는 업무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들은 그런 걸 원하는 산업군이 있는데, 관광통역사와 같이 요즘에 의료관광 통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원하는 여행사가 있긴 하는데, 실제 국외 여행업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관광통역 안내사를 따게 되면은 일단 영어를 잘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여행사 들어오기엔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상담을 관광을 시켜주는 게 관광통역 안내예요. 잠시만요. 한 명 나 못 들어왔어. 이놈들 때문에. 네.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바운드 여행사 쪽으로 알아보시게 되면은 좋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업은 밖으로 나가는 게 또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가 만든 상품들도 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손님들 같이 나가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여행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여행사가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그 호텔이랑 여행사랑 둘 다 근무해 보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급여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텔 들어가게 되면은 동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F&B도 동기가 있고 프론트 쪽에도 있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학벌과 과가 다르거든요. 저는 영어 영문과 나왔어요. 관광 이런 쪽이 아니고.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1,860만 원인가? 1,280인가?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140, 150만 원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내 동기보다는 좀 괜찮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돈을 받으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스스로가. 게다가 친구들도 못 놀아.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행사는 그것보다는 초봉이 1,000만 원 넘게 더 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호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행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안 나가셨네?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저 잘 모르겠지만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3급, 4급 시험 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4급 기준은 아니고 3급으로 시험 보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3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삼성 그 신입사원들보다는 조금 적대요. 조금 적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라호텔 다니는 뭐 지인들은 자기네들이 호텔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라 다닌다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롯데 신라. 그래서 호텔을 가시게 되면은 그냥 대기업에 귀속되어 있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또 조금 낮추면 조선호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사도 가시게 되면은 진짜 하나투어, 모두투어, 또 좀 더 넓게 보면 노랑무선 정도까지 오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승현 학생 먼저 승현 학생 먼저 네. 할까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여행사 들어갈 때 만약에 취업을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 거랑 또 이 고객을 대하는 게 이게 호텔이나 여행사도 있는데 혹시 항공사 지상직이나 이런 거에는 안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래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만약에 상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호텔이랑 그리고 여행사 둘 다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같은 분야인 항공사 지상직에는 혹시 왜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여행사 입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여행사의 성격마다 달라요. 좀 특수한 여행사, 뭐 크루즈 전문 여행사다, 트레킹 전문 여행사다, 이런 여행사들은 실제로 내가 어느 산을 가봤고 트레킹을 어디 해봤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있고, 뭐 크루즈는 진짜로 내가 배 타봤는지 안 타봤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크루즈 여행사는 호텔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여기서 숙박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크루즈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고 객실은 어땠고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뽑는 게 중요하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큰 여행사에서는 다른 회사랑 비슷하게 토익, 토스 많이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다른 윤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통역 자격증 이런 것도 있으면은 뭐 100% 여행사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행사에서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관광과 전공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일단은 어쨌거나 모든 회사에 갈 때도 영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좋으시면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직을 안 한 이유는 솔직하게 멀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상직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국내 이런 지상직들을 제외하고 다른 여행사들 있잖아요. 뭐 일본항공이나 아리탈리아, 에어프랑스 이런 것들은 다 외주 업체를 써요. 외주 업체를 쓰기 때문에
그 항공사의 직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예린 학생이 걱정했던 것처럼 급여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보통 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항공지상직. 그리고 솔직히 항공사에 일을 하는데 승무원이 되는 게 좋지, 지상직 하면 좀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유니폼은 똑같은 거 입고 있는데 나는 표만 끊어주고 쟤는 비행기 타고. 그리고 제 알고 있는 지상직 친구가 그러는데 승무원들이 지상직 애들 굉장히 깔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제 경험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 좋은 점은 그 지상직 친구들도 월급은 적게 받지만 그 항공사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대요. 어디 여행 갈 때 싸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대요. 그다음 준영 학생. 네, 저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제가 지금 현재 여행사를 준비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두 저한테? 번째 질문은 네. 여행사 입사할 때 어학이나 자격증을 좀 제외하고 여행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는 여행사 전에 영어학원 강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익이 좀 높았어요. 토스도 좀 높았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용인대학교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외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기도 있나요, 그런 게? 뭐 지금은 없겠지만. 그게 있어가지고 운 좋게 그런 여행, 학교에서 여행 보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저도 그때 유럽이랑 그걸 처음 가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갔던 여행지가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 갔다가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제 못 가는 나라. 시리아를 운 좋게 갔다 왔어요. 근데 작은 여행사에 이력서를 낼 때 좀 높았던 토익 성적이랑 시리아 갔다 왔다는 여행 이력을 쓰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특이한 데를 특수 지역을 갔다 왔다고. 근데 실제로 시리아 갔다 온 거를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여행사 입사할 때 뽑는 사람들의 좀 이목을 끌었을 뿐 실제로 와서 시리아 여행을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승현 학생이 말한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여행사가 아니고 여행사, 뭐 항공사는 더 높아야 될 거고, 호텔을 제외한 다른 회사 어딜 가나 요즘 토익은 다 기본적으로 높아야 되잖아요. 토익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 자격증도 있다, 뭐 예를 들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거 그런 거 있다 하면은 외항사 같은 곳에 지원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소식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나 여행사들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어요. 쉬는 동안에도 고용지원금을 내주고 했는데, 외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회사가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원급 친구들이 많이 퇴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항공사들에서. 그래서 만약에 중현 학생이나 승현 학생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프랑스어라도 빨리 해가지고 자격증 제일신고를 하나 따놓으면은 에어프랑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여행사, 항공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항공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을 제외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 항공사 떨어졌다 그때 여행사 쓰시는 게, 그리고 내가 꼭 취직을 해야 된다 이 올해 안에 그때 호텔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거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온라인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 어찌할 것이냐가 주제였어요. 근데 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이건 괜찮다고 느꼈던 거는,
지금 아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걔네들이라도 먼저 지네끼리 교류를 해서 해외여행에 창을 다시 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중국 사람이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딱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업계에서 하는 생각은 이제 뭐 10명, 20명 가는 패키지 여행은 없어질 거라는 게 전망이에요. 전망이고 여러분들 그런 거 써보셨죠? 그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스카이스캐너 이런 거 다 써보셨죠? 여행 가실 때. 그건 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여행할 때 클릭했다 클릭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상품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나 혼자 갈 사람들 없이 나 혼자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리 여행 업계에서 나오는 비전 아닌 비전인데,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지금 인종차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 다 중국인 취급하고 뭐 코로나 욕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있어야 가지. 그냥 우리끼리만 갔는데 막 인종차별하고 그러면은 우리 싸움도 걔네도 못할 텐데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가서. 그래서 뭐 패키지나 FI 그 개별 여행이 더 커지겠지만 어쨌거나 패키지도 죽지 않는 시장이라고 그냥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답은 좀 안 된 것 같네요. 이건. 그러면은 답변 1시간이 감사합니다. 됐으니까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여행 랜드사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네. 그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으면 꼭 좋은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 두 번째로는 여행사 취업 시 언어 자격증 외에 꼭 있으면 좋은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드사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스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스페인에 가고 싶은 이유가? 스페인어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가이드나 아니면 그쪽 여행사 랜드사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 일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어보다는 스페인어겠죠. 당연히. 그럼 델프 같은 걸, 델프 평소 같은 걸 따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없고, 국외 인솔자 그 투어 컨덕터 TC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국외 여행업을 하는 여행사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 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거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부터 손님들을 모시고 갔다 오는 게 필요한 게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지, 현지에서 손님을 받아서 일하시게 되는 건 그건 가이드죠. 그거는 현지 가이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는 현지의 규정에 맞게 따셔야 돼요. 다 스페인어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거나 그 나라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지역 경제 살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승차원생이 그쪽에 영주권 같은 게 있다,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취업 비자로 가셔가지고 일하시게 되면은 현지 사무 업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손님들이랑 같이 여행지를 왔다 갔다 하는 가이드 업무는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바뀌고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분 이제.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여행사랑 호텔의 직원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텔은 없어요. 호텔은 없다기보다 신라하고 롯데 말고 다른 호텔들 말씀드리면, 제가 느꼈던 복지는, 전 힐튼에 다녔으니까 다른 나라 힐튼 호텔에 갈 때 싸게 해주는 거, 다른 나라 힐튼 갈 때 25불, 1인당 25불에 예약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콘도 같은 것들 예약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얏트 이런 데도 다 비슷비슷해요. 각 나라의 체인에 있는 호텔들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호텔을 $25에 매일 밤 잘 수 있지만, 호텔에 다니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많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행사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걸 복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 여행 상품을 싸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뭐 호텔 예약할래요, 항공사 예약할래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딱히 복지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세일즈 직원이 뭐 러시아항공 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나 어디 갈 건데 러시아항공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땐 싸게 해줄 수 있는데 여행사 자체 내에서 복지는 없어요. 그냥 나 말고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분들 우리 여행사 통해서 우리 여행사 내가 봐도 괜찮은 상품이 있다. 파리, 로마 가는 좋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직원 혜택을 받아서 40%, 50% 할인받아서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아예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돈은 내는 거니까. 근데 뭐 롯데나 신라나 가시게 되면은 호텔 가시게 되면 진짜로 신라에서 삼성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싸게 사고 갤럭시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삼성은 블루베리 몰이라고 있어요. 다 40%, 50% 싸게 해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신라 호텔 다닐 때 그런 혜택 카드도 만들어줘요.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데 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못 쓰고 다 부시고 나왔어요. 다. 저는 이제 질문이 끝났으니까 그만해도 될까요 이제? 저는 이제 질문 혹시 또 없으시죠 이제? 싫어서 그만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시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잘해주세요? 솔직하게 진짜. 근데 얼굴을 못 보셔가지고 좋아하는지 좋으신지 안 좋은지 모르시겠다. 옛날엔 진짜 무서웠거든요. 옛날에 진짜 무서웠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힘을 잃으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끝나고 우리 교수님 만나시게 되면은 잘 좀 해주시고 교수님 따뜻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더 따뜻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수업 없으시더라도 교수님 잘 있냐고 노크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그 안에 우리 박시영 대리가 호텔에 근무한 지가 그렇게 오래 근무를 안 했거든요. 오래 근무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호텔 근무하고 여행사 근무하고 다 해봤다고는 해보기는 해봤죠. 해보긴 해봤는데 좀 일일이 안쪽까지 다 알지를 못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어느 회사든 어느 기업이든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데가 있고 마음에 다 드는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들 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말뚝박겠다. 아니면 이런 것만 잘 돼 있으면 여기에 계속 영원히 뼈를 묻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고 지금 호텔들이나 여행사나 이전의 금액과 조금 많이 이제 자기네 그게 월급 수준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현업에 뭐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그거죠.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것.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보다 내가 지금 연봉을 더 받고자 하는 게 더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큽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보상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월급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스펙을 쌓는다, 뭘 한다, 하나 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우리 여러분들 선배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줬던 거, 자기가 어땠던 거, 저쨌던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저 친구의 여러분들과의 10년 갭이 있습니다. 10년 갭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여러 강산이 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잔소리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 그죠?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과 과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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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말하세요. 네, 저 문화관광학과 김혜빈인데요. 예. 제가 방송미디어 산업체 교육이라는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방송 미디어? 네, 방송미디어 산업체 교육이란 예. 사업에 합격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수업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뭔가요? 그러면 네, 취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교육받는 건가요? 취업은 한 건 아니고 대학생 인턴, 체험형 인턴 같은 형식으로 취업계는 못 내서 따로 수업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거를 여기 방송 제출해야 될 미디어 것 산업체 같아요. 교육에 그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는 뭐 합격증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건 거기 기업 측에서 따로 제공을 해주겠다고 예, 말을 그러면 그 받았어요. 기업체 측에서 해주는 대로 네, 김혜빈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라는 그 근거 자료만 네, 그쪽 스캔이든 해가지고 네, 다음에 오실 때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네. 언제다 해서 출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